살인이라는 거는 칼로 찌르면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죽이는 게 모함이에요. 안녕하세요. 준철학관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일요일날 방송 시작하기로 하고요. 해외에서도 요즘은 전화가 많이 오세요. 해외 동포 여러분들한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3일 전에 너무 감동을 먹어서 제가 김기현 원내대표 연설문을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봤어요. 그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권의 4년 동안을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연설문에 담겨 있는데 진짜 감동받았어요. 제가 한 3번을 읽어봤어요. 제일 인상에 남았던 건 뭐냐면 국가의 빚이 400조가 늘었더라고요. 지금 건국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80 몇억 정도 빚을 져 있었는데 4년 동안에 문재인 정권 되고 나서 4년 동안에 400조가 빚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조를 빚을 내서 썼는데 이게 서민들이 나아진 게 하나도 없어요. 더 힘들어요. 400조를 빚을 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더 삶이 힘들어졌다는 얘기를, 여기는 다양한 계층이 와요. 예를 들어서 손님들이 정말 어려운 사람부터 조금 여유 있는 사람들, 공무원들, 뭐 연예인들까지도 여기로 오는데 다 힘들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400조 빚을 져서 이 나라가 조금 그래도 편안해졌으면 제가 이런 방송을 안 해요. 다 힘들대요. 그럼 그 400조가 다 어디 갔냐,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또 이제 연설문을 읽고 방송을 딱 봤는데 육동영 아들님께서 문체부에서 6,900만 원을 또 지원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일반 국민들은 어디 돈 1,000만 원 대출 받기도 힘든데, 물론 조건이 되면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정말 나라가 좀 안정이 되고 정상적인 나라에서 자기 능력대로 해서 문체부에서 지원금 주는 것 같고 뭐라 하겠어요. 근데 지금 시국이 이럴 때 그런 걸 또 뉴스로 보니까 별로 또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이 세금이 다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리고 나서 또 뉴스를 보니까 노동부 건물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또 깜짝 놀랐어요. 무슨 궁전, 영국의 큰 대저택보다 더 큰 그런 건물을 져놨더라고요. 변한 게 많아요. 세금이 다 그런 데로 들어간 것 같아. 막 시청 건물, 공공소 건물들은 다 으리으리해요. 국민들은 집이 없어갖고 이렇게 살기 힘든데 공공건물만 커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런데 다 세금이 나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또 인터넷 이렇게 보니까는 또 유럽 순방에 지금 G7 G8에 들었다고 막 홍보 보여주기 위한 정책 막 하는 것 같아요.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러고 나서 또 보니까는 영부인께서 옷차림이 3번이 바뀌더라고, 하루에. 패션쇼를 하러 가신 건지 해변에서도 찍고 막 웃으면서 팔짱을 끼고 찍고 박물관에 가서 찍고. 국민들은 코로나 때문에 거의 지금 2년 동안 해외여행도 못 하는데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너무 나가지고 이 어떤 비상식, 비도덕적인 사회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김기현 원내 총무가 너무 연설문이 감동적이라 사주가 어떤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사주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사주는 이제 1959년 양력으로 2월 21일인데 역행을 해서 19일로 저는 봤어요.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은 이제 기해, 병인, 계유. 그러면 항상 성격 파악을 할 때는 태어난 일을 보라 그랬죠. 이 계일주에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주를 본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김종인 위원장도 이 계일주고, 그 다음에 김여정이도 이 계일주고, 또 나경원이도 이 계일주고.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 파악을 굉장히 잘해요. 몇 마디만 얘기를 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거의 알아요. 그래서 특히 이 계유일생들은 옛날 이제 사주에 이런 일이 있어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국정기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유, 유금이 이제 도화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나라의 큰 기생이 되는 그런 사주가 이제 계유일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체로 많아요. 그 대신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 얘기를 잘 들어주고 그 성격 파악을 되게 잘해주고 기분을 잘 맞춰주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굉장히 주변에
친구들이 많아요. 특히 이렇게 신약한 사주들은 친구들이 많고 주변 동료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사주의 특징은 뭐냐면 또 목이 이제 인해한목 해가지고 이제 목화토가 조금 많은, 특히 이제 목이 조금 센 사주예요. 근데 제가 푼 사주 중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목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 대통령의 최악의 궁합 천적이에요. 문 대통령을 가장 정말 싫어하는 사람, 또 문 대통령한테 또 한 번 당했잖아요. 옛날 그 울산 시장 선거할 때 뭐 그게 당했기 때문에 또 이 계유일생들은 한 번 자기가 당한 거에 대해서 절대 당하지 않아요. 어떻게 봤을 때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한테는 진짜 천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윤석열 총장한테는 어떨까? 이게 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사주를 좀 풀어보고 나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주에서는 이제 목이 이제 월에 월령이 있기 때문에 목이 많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리고 또 굉장히 정신력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목이 많은 사람의 특징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깔끔해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공중 화장실에 이제 공중부양하는 스타일이야. 잘 안 앉아요. 남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를 닿는 게 싫어서 되게 지저분하고 어수선한 걸 되게 싫어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주에서는 이제 인해한목을 하고 인유 원진살이 있는데 이 유금의 원진은 사실은 크게 작용은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공부할 때 이제 월에는 이렇게 망신살이 있죠. 근데 이 목이라는 거는 이 사주한테는 나쁜 거예요. 귀신이다 이 말이야. 힘을 뺀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망신살은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월에 망신살이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예를 들어서 부모 자리이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성격이 대체로 좋고, 그 다음에 신약한데 이 쉽게 말해서 월에 목 기운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도 할 말은 다 하는 스타일이에요. 욱하고. 근데 한 30분만 지나면 신약하기 때문에 마음이 짠해지는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사주를 이제 쉽게 공부하는 요령은 뭐냐면, 물론 여기서는 이제 실은 제가 잘 모르니까 한 20% 기운은 못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사주를 갖고 봤을 때는 사실은 물이에요. 흐르는 물로 태어난 사주인데 예를 들어서 지하수가 조금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에 제방이 인중의 무토의 힘을 받아서 제방이 높은 제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거기에 큰 나무 한 그루 이렇게 심어졌다. 거기에 햇볕이 짱짱 떠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물이 본인, 형제, 친구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지하수가 엄마, 문서, 흥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햇볕이 이제 본인한테는 부인이겠죠. 여자, 재물, 아버지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이 제방이 이제 본인한테는 관운에 해당하는 거예요. 직장, 명예, 자존심, 관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토가 너무 많아지면 이 물이 탕물이 되니까 이럴 때는 이제 관제수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나무가 본인한테는 이제 장모, 사업체, 진로, 표현력에 해당한다. 그럼 이 사주에서는 예를 들어서 지금 큰 나무는 있는데 제방도 높고 햇볕도 강하니까 어때요? 물이 자꾸 말라버린다. 이렇게. 그럼 여기서 하나씩 이제 누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햇볕이 강하면 어때요? 물이 마르기 때문에 부인이나 여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돈을 또 크게 욕심을 부리진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나무가 많기 때문에 이 나무는 사실은 이거는 망신살도 되지만 역마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역마살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역마살은 무조건 막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역마살이란 건 뭐냐면 나한테 만약에 이 금의 역마살이 있어.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 이게 나쁜데 역마살이 있으면 내가 활동을 하는 걸 별로 움직이고 분주다사하게 움직여서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도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살에 적용을 하느냐 안 적용을 하느냐 그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에서는 나무가 들어오게 되면 어때요? 이건 진로기 때문에 막 썩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움직이는 사주는 좋아하는 사주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모가 나한테 집에 잘 안 가는 사주겠죠. 물이 자꾸 힘이 빠지니까. 그 다음에 아랫사람도 이렇게 힘을 많이 뺀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토는 완전한 기신으로는 안 봐요. 희신으로 본다. 왜냐면 이 많은 나무를 심어주는 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희신으로 보기 때문에 자식 복이 있고 관운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장이나 이제 어떤 관직에 좋은 사주다 이렇게. 그럼 이 사주에서는 필요한 게 이 지하수가 필요하겠죠. 이 지하수는 본인한테는 엄마, 문서, 수입에 해당하는. 그러면 이 금이 들어올 때는 문서운이 좋아지고 엄마의 도움이 많고, 이제 엄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어때요? 이런 사주는 엄마한테 굉장히 효자인 사주. 그리고 엄마도 이 아들을 어때요? 끔찍히 이 물을 계속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 엄마도 좋은 엄마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물이라는 거는 어때요? 본인도 되지만 형제, 친구, 동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이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비가 많이 오면 지하수들도 많이 올라올 거고 이 햇볕도 어때요? 덜 마르겠죠. 그 다음에 이 나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사업체나 진로운이 좋아지면서 이 땅을 기름지게 하기 때문에 관직에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 물이 들어올 때. 그래서 이런 사주는 친구가 굉장히 많고 주변에 이제 동료들이 굉장히 잘 따른다 이렇게 보시면. 또 이 계일주의 특징은 뭐냐면 남이 말을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자기의 어떤 약점은 잘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약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서도 배려를 되게 잘해줘. 그러니까 이런 사주를 대체로 이제 손님이 갖고 이제 남자친구랑 갖고 오면은 굉장히 빠져들어요. 왜냐면 여자들한테 굉장히 배려를 잘. 그러니까 돈을 막 쓰고 막 이렇게 배려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챙겨준다든지 옷을 챙겨준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거. 그다음 사소한 이벤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선물하면서 10,000원짜리 효과를 보는 그런 이벤트를 되게 잘해요. 그리고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또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제일 먼저 쫓아가서 막 이렇게 돌봐주고 얘기 들어주고. 뭐 법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법원에 같이 차를 태워서 같이서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이런 배려를 굉장히 잘해줘. 그리고 요번에 연설문 들으니까 굉장히 똑똑하더라고요. 이 목화가 많은 사람들은 대체로 이해력이 빠르고 거기에 태어난 날에 문곡이라는 귀인이 있더라고. 그래서 글재주까지 같이 타고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래갖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윤석열 총장하고. 근데 윤석열 총장은 이 사주에서는 반대겠죠. 이 사주에 땅으로 태어났는데 윤 총장은 물이 굉장히 많아요. 거기에 햇볕이 없고 땅이 적다. 땅이 적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요번에도 이제 뭐 이 땅을 한다 뭐 안 한다 이렇게 자꾸 번복된 그런 사태가 뭐냐면 토는 굉장히 믿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토가 많은 사람은 기가 얇은 거고 토가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물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지혜롭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지혜가 많다. 이렇게 물이 많은 사람은 굉장히 지혜롭다. 그럼 이 두 분의 궁합은 어떨까? 사실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물이 부족하죠. 이런 궁합이 좋은 거예요. 물이 부족한데 이 많은 물을 이렇게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땅이 부족하고 햇볕이 부족하고 나무가 부족한데 여기서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 윙윙하는, 내가 부족한 기운을 어떤 음양조화로 갖진 못하지만 도움이 되는 궁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제가 요번에 그 당대표 선거할 때 나경원 전 원내대표하고 이준석 사주를 풀어봤는데 그 두 사람은 다 물이 많아요.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는 조금 도움이 안 되는 궁합이나 하고 조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걱정된 게 또 지금 뉴스를 보니까 조금 이제 이준석 대표가 뭐 빨리빨리 입당을 하라 아니면 또 뭐 입당을 한댔다 말했다 조금 비꼬는 식으로 또 얘기가 들리는 게 같아서. 근데 이제 이건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저는 이준석 지금 당대표 사주를 한번 풀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근데 이준석 대표 사주에서는 자묘라는 게 있어요. 자묘는 뭐냐면 사실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총장한테는 크게 마이너스다 이렇게. 저는 사주 푸는 사람이니까 물론 이준석 지금 대표를 굉장히 이렇게 제 구독자 중에서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인기가 되게 좋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저를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저는 사주를 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욕을 먹는 걸 겁을 냈다 그러면 이런 방송을 하진 않아요. 저는 사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묘라는 건 뭐냐면 제가 전 방송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말을 툭 던졌을 때 그러니까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살이 껴있어요. 묘하게 기분이 나쁜 그런 살이 자묘예요. 그래서 이 자묘를 갖고 있는 사람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굉장히 배신을 잘해요.
뭐 지나간 얘기지만은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영남 그 대구에 가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걸 뭐 잘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이준석 당대표가 지금까지 오기에는 가장 쉽게 말해서 크게 도움이 된 사람은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제가 이제 살아봤기 때문에 다 알잖아. 처음에 더벅머리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하버드 나오고 똑똑하니까 이제 젊은 애를 이제 한번 키워보겠다 하고 이제 박근혜가 이제 발탁을 해서 굉장히 물신양면으로 많이 지원도 해주고 많이 키웠어요. 사실은 많은 혜택을 줬다고. 근데 탄핵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완전히 뭐 유승민계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까지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4년을 문재인 정권을 살아봤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도 제가 살아봤어요. 근데 사실 뭐 솔직한 말로는 전 거짓말을 못해요.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저는 썩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좀 싫어했던 이유는 담배값을 올려서 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줘서 그것 때문에 조금 싫어했던 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탄핵이 되고 나서 4년을 이제 문재인 정권에 살다 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뭔가 커다란 어떤 음모에 의해서 마녀 사냥당하는 그런 느낌이 요즘 막 들기 시작해요.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재판을 받고 이제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춰내 보니까 크게 뭐 어떤 뭐 최순실이가 국정농단을 했다 뭐 했다. 지금 이렇게 한 4년을 살아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연설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그 문재인 정권에서 비리 뭐 LH 사태라든지 지금 뭐 드러난 게 이 정도인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옵티머스나 라임이나 이런 게 다 공무원들 어떤 비리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은 뭐 자기 휴대폰 가격까지도 나라에서 지원을 받고 비리가 터지기 시작하면 이 사실은 박근혜 정권에 비하면 뭐 세 발이 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지금 완전히 비정상의 비상식의 비도덕. 나는 윤석열 총장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요. 뭐 입당한다 그랬다가 하루 만에 또 번복한다 그런 거 자꾸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믿질 못하는 것 같아요. 이준석 당대표. 왜냐면 또 어때요? 사주에서 이렇게 자묘가 있으면 한 번 배신하게 되면 또 배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 사실은 이준석 당대표를 뽑아준 이유가 있어요.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뭐 이준석 당대표니까 지지율도 높아지고 뭐 완전 축제 분위기인데 그것도 지금 요번 달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5, 6, 7월은 화가 들어오는 달은 문재인 대통령도 좋고 화가 필요한 사람은 다 좋은 거예요. 이준석 당대표도 화가 없으니까 이번 달에 좋아서 사실은 뭐 나경원도 사실은 뭐 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막상막하예요. 원래 당심에서는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이가 이겼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뭐 국민의힘가 찍었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권에서 찍었든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대표가 됐는데 그걸 찍어준 사람들이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거는 국민의힘가 잘해서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뭐 똑똑해서 그래서 찍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그래도 나경원보다는 이준석 대표가 조금 더 입당하기가 쉽고 편리할 것 같아서 찍어준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음모 냄새가 서서히 좀 나요. 사실 제가 전주에 공수처장이 나와서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수처장이 무슨 기자간담회를 해? 하고 이제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처음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뭐 윤석열 총장을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안 하겠다. 네, 선거에 영향을 주니까. 그래서 이거 뭐지? 정말 이제 공수처장이 이제 공정한가? 처음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끝에 말이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혐의는 있지만. 이거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듣기에는 뭐지? 공수처가 조희연 교육감도 수사를 하고 또 뭐 그런데 좀 공정하게 할래나? 이런 생각이 딱 듣는데 옛날 딱 얘기가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현명하고 굉장히 쉽게 말해서 공정한 사람이 살았어요. 또 한 사람은 뭐냐면 끊임없이 사람을 모함을 하고 흠담을 하고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을에서 만난 거야. 근데 막 큰 소리로 막 싸우는 거야. 이거 싸우는 내용을 지나가는 나그네가 들으니까 너 형은 왜 이렇게 사기꾼이냐? 큰 소리로 그 현명한 사람의 형 보고 이 사람이 형이 있는데 정말 사기꾼이다. 근데 이 현명한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나그네가 물어봤어요. 아유, 형님이 이렇게 왜 사기꾼이라서 이렇게 당하고 있느냐 이렇게 했더니 그 현명한 사람이 하는 소리가 저는 형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가 깜짝 놀라서 아니 형도 없는 사람한테 형을 왜 사기꾼이라 그러냐. 근데 그 사람 말이 명언이에요. 이 모사꾼이 하는 얘기가 뭐라 그러냐. 그저 저 녀석한테는 형이 없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예요. 그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공수처장이 얘기하는데. 의심을 가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 모사꾼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 마을에 사는 사람이 형이 있고 없고를 아는 사람이 30%도 안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 70%는 뭐야? 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거야. 그게 모사꾼의 전형이에요. 의심을 가게 한다. 제가 모함에 대해서 얘기했죠. 모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살인이라는 거는 칼로 이렇게 찌르면 피할 수는 있어요. 근데 멀리 있는 사람까지 죽이는 게 모함이에요. 완전히 지금 이 정권에 또 모사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모사꾼들이 전술을 바꾼 것 같아요. 아주 고도의 전술이에요 이게. 그런데 현혹되면 안 돼요. 작년 1년 동안은 쉽게 말해서 조국 사태 추미애는 어때요? 대놓고 칼로 찔렀죠. 그래서 인기가 더 올라가니까 이번에는 어때요? 숨어서 지금 묘한 말로 지금 국민들을 또 속이려고 하는 거야. 의심을 자꾸 하게끔 만들어요. 언론이나 이런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에이 저것도 그냥 또 모함이다 이렇게 아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나머지 70%는 다 의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또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엑스파일 얘기가 또 나오잖아. 그러면 절대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지지하는 30% 정도는 어때요? 아유 또 저것도 윤석열 총장 또 흠집 내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나머지 70%는 이거 뭐지? 혐의는 있는데 대선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사를 안 해? 의심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술을 바꾼 거야. 엑스파일이 있으면 까내고 또 혐의가 있으면 조사를 하세요. 또 이렇게 고도의 어떤 이렇게 모함을 하지 말고. 그럼 이렇게 모함을 숨어서 이렇게 모함을 하는 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당대표를 뽑아줬는데 그 세력에 동조하면 안 돼. 거기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아주 유력한 사람 보좌관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엑스파일을 자기가 봤는데 윤석열 총장이 이거를 막아내기 어렵다는 식으로 또 뭐 페이스북에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아이 그래? 국민에 입당하겠다 이렇게 하겠어요? 나라도 안 해. 그러면 지금 이렇게 모사꾼이 움직일 땐 예를 들어서 그 모사꾼보다 더 뛰어난 머리 좋은 사람들이 윤 총장을 지켜줘야 돼요. 그 사람이 그게 궁합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 제가 걱정되는 거는 이준석 당대표가 달만 다운이 좋아서 당대표가 됐지만 대운이 나빠요. 1년운도 나빠. 그러면 당대표가 지킬 수가 없다고. 휩쓸려 가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전 시간에도 이 그릇에다가 이준석이 이 그릇에다가 꼭 담아야 될 사람 윤석열 총장하고 궁합이 좋은 한동훈 검사장을 담아야 돼. 그 다음에 또 김종인 위원장을 담아야 돼. 또 김기현 원내총무가 이제 궁합이 좋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조율을 해서 그런 어떤 모사들이 뒤에서 흠집을 내는 거를 막아줘야 된다. 사실은 김기현 원내총무 사주를 보고 희망을 좀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 이 사주가 지금 금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 다음 물이 필요하고 또 토는 이제 중간이고 근데 대운이 경신대운이에요. 그럼 지하수가 60%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대운이 좋은 사람이 뒤에서 막아주고 도와줘야 되는 협치하게. 근데 1년운에선 더 좋아. 올해는 신축년이에요. 그러면 김기현 원내총무가 가장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서 제가 본 사람 치고는 가장 운이 좋아요. 희망을 갖게 된다. 윤석열 총장은 만나야 될 사람이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또 만날 사람 있어요. 이제 한동훈 검사장이 이제 어느 정도 막지 말고 김종인 박사 만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김종인 박사는 뭐냐면 사람을 꿰뚫어 볼 능력이 있고 예지 능력이 있고 사람 파악을 되게 잘해. 그리고 연륜이 있어. 그리고 민주당 사람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서 가장 잘 알아요. 약점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가식적인 거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는 거 이런 걸 다 알아.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이에요. 그렇게 아는 사람이 이 윤 총장을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모사를 부리는. 지금 시작이 됐어요. 뭐 엑스파일 얘기 나오고 그런데 현혹이 되면 안 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윤석열 그 현명한 사람이 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막 띄우는 거야 이렇게. 혐의가 있는데 대선 때문에 그럼 듣기에는 되게 좋죠. 아유 굉장히 공정하다. 대선 때문에 수사 안 하는가 보다. 근데 한편으로는 어때요? 나머지 70%는 의심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윤 총장에 대해서 그 현명한 사람이 형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사주가 굉장히 운이 좋아요. 왜냐면 지금 지하수가 60% 올라오고 있고 또 올해 또 1년 후에서 또 금이 들어와서 이걸 받쳐주기 때문에 지금 모든 걸 도와주는 사람은 김기현 대표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옛날에 원님이 이제 새로 이제 이렇게 마을에 이렇게 부임을 하려고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마을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번 원님이 왔을 때는 제발 전 원님보다는 세금 좀 덜 걷고 조금 현명하게 이 마을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원님이 왔으면 좋겠다 하고 막 이제 새벽부터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을 관리들도 이제 나와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마차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둥둥한 거야. 볼품도 없고, 그 다음에 굉장히 영리하지도 않게 생겼고, 현명하지도 않게 생긴 거야. 마을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이제 우리 더 살기 힘들어지겠다. 이제 걱정이 이제 높아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근데 고을 관리들은 난리가 났죠. 좋아서. 저거 무식하게 생기고 정치에는 아무것도 모른대. 그냥 인기만 좋지. 그리고 고을 관리들이 너무 막 이렇게 좋아갖고 이제 이러고 있었어. 그래갖고 이제 부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회의를 열었어. 근데 이 고을 관리들이 하나도 안 나온 거예요, 회의에. 그래서 이제 이 원님이 굉장히 생긴 것 같지 않게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옹기장수를 불렀어요. 가장 옹기를 잘 만드는. 그 옹기장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 갓을, 이게 머리에 쓰는 갓을 이제 관리수가 12명이었는데 12개의 옹기를 갓으로 된 옹기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거예요. 대나무도 한 10년 자란 대나무를 한 1.8m 정도를 잘라서 12개를 만들어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옹기 장사가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들을 다 부르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이 고을 원님이 하는 소리가 당신들 머리가 너무 가벼워가지고 나한테 제대로 예의도 안 갖추고 그러니까 머리를 좀 무겁게 해주겠습니다 하고 제가 선물 하나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갓으로, 그러니까 도자기로 옹기로 갓을 다 씌워줬어. 그랬더니 이게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는 소리가 대나무를 이렇게 주면서 이 팔에다가 이렇게 넣어보라 그랬어. 팔소매에다. 그러니까 옹기를 썼는데 이게 팔소매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그러면서 원님이 한 소리가 있어요. 저 10년 되지도 않은 대나무를 팔소매에도 못 넣는 사람들이 내가 60평생을 산 사람을 이 소매에 넣고 휘두를 수 있을 줄 알겠냐. 내가 아무리 정체를 모르더라도 내가 이 팔에서 휘둘리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당신 머리들이 어떤 모함이나 아첨이나 이런 것만 할 줄 아는 머리가 가볍기 때문에 좀 머리를 무겁게 해준다고. 쉽게 말해서 아첨이나 모함이나 어떤 순간적으로는 그게 이익을 볼 수는 있어요. 근데 지혜로운 자는 이기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고 싶은 거는 이 비정상, 비상식, 비도덕인 사회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어떤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국민으로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